이 영상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일이 어려운 학생에게 제가 학창시절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받았던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학생이 공부를 꼭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중요한 건 지겨움과 좌절을 딛고 꾸준히 정진하는 자세입니다. 다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학생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험기간 맞이 이 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 중요한 일도 공부도 늘 미루기 일쑤거든요. 그러던 제가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미루기 습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에 가려면 수능 시험에서 생명과학 2 과목을 응시해야 했어요. 학교에서는 이 과목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학원에 다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롯이 혼자서 EBS 강의와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내신 성적에 반영이 안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긴장감이 없었어요. 당장 중간 또는 기말 시험을 치는 과목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나중에 하면 되지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수능 날까지 시험 범위도 다 못 본 채 시험장에 들어갈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학교의 생명과학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3개월 안에 진도를 다 나가는 걸 목표로 인터넷 강의와 문제집 풀이 계획을 세웠고 그걸 달력 형태의 진도표로 만들어서 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공부한 공책과 문제집을 매주 수요일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 찾아가서 보여드린 뒤 진도표에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생님께서는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검사를 받기로 한 수요일마다 선생님께 열심히 공부한 흔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가지고 시작한 건데 제가 그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선생님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싫은 마음에 공부해야 할 목록 중에 생명과학 2를 제일 우선순위에 뒀고요. 덕분에 한 주 동안 미루지 않고 또 열심히 생명과학 2를 공부했어요. 그렇게 매주 수요일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선생님께 확인받으면서 3개월 내내 한 주도 빠짐없이 도장을 채울 수가 있었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건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일이었지만 가끔 선생님께서는 해당 진도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을 기습 질문하시면서 제대로 공부한 게 맞는지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기습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갔습니다. 답지나 해설 강의를 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모아가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진도를 끝냈고 9월 모의고사에 이어 수능까지 생명과학 2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꼭 사교육 없이도 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부 방법은 모든 학생에게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선생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선생님을 좋아하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학생. 그리고 평소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선생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교사가 되고 나니까 수업 외에도 해야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소개한 공부법은 교사가 바쁜 와중에 짬을 내어서 학생을 도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만 평소에 학습 태도가 좋고 예의가 바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도움을 요청해 오면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해서 학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도와주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믿음직한 관계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선생님께 너무 많은 걸 물어보면 바빠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께는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한 흔적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확인만 받는 정도만 부탁드리는 게 좋아요. 알다시피 학교 선생님은 개인 과외 교사가 아니잖아요. 기초 개념 설명이나 모르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질문을 하면 한 명에게 쏟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른 업무를 하거나 또는 다른 학생을 봐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개념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본인이 기본서나 인터넷 강의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모르는 문제는 얼마간 고민한 뒤에 답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남으면 그때 질문하는 게 학생과 교사 서로에게 효율적일 거예요. 도움을 받는 기간은 최대 3달이 적당하더라고요. 그 기간을 넘어서면 뒤로 갈수록 학생의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처음 부탁드렸을 때의 굳게 다짐했던 책임감이 점점 옅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선생님도 부담스러워서 흔쾌히 응해주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3달은 생각보다 길거든요. 그동안 빠지지 않고 매주 확인을 받았다면 분명 공부 관성이 생겼을 거예요. 그 힘의 도움으로 앞으로도 혼자서 해당 과목 공부를 미루지 않고 꾸준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과목은 최대 2과목이 좋아요. 경험상 1과목, 많아도 2과목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당장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도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아서 계속 미루게 되는 한두 과목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과목이 너무 많아지면 책임감이 분산되어서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성실히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도움받을 과목과 부탁드릴 선생님을 정합니다. 도움받을 과목을 정하면 그 과목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쪽이 제일 효과적일 거예요. 다만 내가 더 잘 보이고 싶거나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께 부탁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두 번째, 기간에 맞춰 실현 가능한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그 기간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일주일 단위로 분배를 하세요. 그 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과목과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3번째입니다. 선생님을 방문해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 계획표를 보여드리면서 선생님께 도움받을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협의하여서 확인 도장을 받을 요일을 정합니다. 승낙해 주시면 감사드리는 게 좋아요. 물질적인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고마운 마음을 담은 쪽지나 편지 아니면 최소한 말로 인사드리는 거라도 충분해요. 제 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준다면은 그 마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더 잘 챙겨주고 싶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잘 하려면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뿐이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강한 의지보다 더 어려운 꾸준한 끈기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게 다짐한 멋진 학생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선생님이 학교에는 분명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저한테 오셔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그리고 꿈을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